앞서 뭐 계속 그 물가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클리브랜드 연준에 가시면, 요 그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 표가 나오는데, 예. 지금 CPI 같은 경우 지금 뭐 MOM으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YOY로도 3.9 하나, 3.82. 그러니까 음, 3.82%, 3.9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 그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전체에 나오는 것보다 음, 클리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추세는 맞거든.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은. 그래서 8, 9월까지 이제 8월, 9월에 이런 그 CPI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코어에는 빠지지만 어쨌든 헤드라인에는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이 부분이 또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국은 이런데 지금 국내에 보시면 한국은 완전히 이제 돌아섰어요. 보시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가 확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음, 지금 한국은 이런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아마 뭐 한국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유럽은 더 하고 기타 다른 쪽도 더 하고 최근에 일본도 그 저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할 때 일본 물가 어떠냐 그럴 때 그 편의점 그 가격이 쌌는데 편의점에서 뭐 1,000엔짜리 그 이렇게 싼 게 없어졌다고 없고 이제 더 어, 다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마저도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연준을 가시면 예, 다중 변수, 그러니까 다중 핵심 이 트렌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멀티 베리어 이거가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느리네. 왜 돌고 있지? 일단 이게 왜 돌고 있냐? 아, 그 집에 아직까지 그 좀 인터넷 느린 겁니까? 혹시 ADSL 아닙니까? ADSL? 이사님? 저희 기가예요, 기가. 기가? 일단 기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코어 트렌드는 지금 빠지고 있긴 해요. 그죠? 네, 예. 근데, 요 다른 헤드라인 PC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돌아서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이 코어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은 뭐 버틸만 하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해요. 다만, 음, 전반적으로 그 헤드라인 쪽은 좀 돌아서는 느낌이라, 어, 조심하고 지켜보면 되겠다. 음, 그다음 아까 어제부터 이야기했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 오일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아, 이 중국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 예측이 2023년에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기 안 좋아도 그 원유 수요는 신규다, 뉴다, 뉴하입니다, 뉴하이. 그래서, 아, 뭐, 중국에 의한, 뭐, 유가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기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골드만은 약간 음, 유가에 대해서 이제 막 옛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엄청 높게 부르긴 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아까 이제 사우디 이야기 했는데, 유가에 대해서 사우디의, 이제, 오일 미니스터니까 석유부 장관이라 그래야 돼요? 자원부 장관? 뭐 이런, 이분이, 5월 23일 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5월 23일 기사에 보면, 여기 5월 23일인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투기 세력한테, 그러니까 유가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에 투기한 사람들한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미팅 전에 와치아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올릴 거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어, 근데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 5월 달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유가가 빠지는 쪽에 이제 걸었고 그다음 유가는 이렇게 떨어졌죠. 음,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유, 왜 희냐.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가 좀 반등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6달러 이렇게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죠? 80, 네, 네, 네. 예, 이렇게 올라갔고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그렇게 해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한 그 투기 세력들이 이걸 포지션을 풀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신규로 뭐 매수보다는 풀릴 때 이게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음, 그 약간의 그러니까 기본 펀더멘탈적인 요인에다가 수급적으로 투기적인 세력들의 반대 포지션이 이제 풀리면 유가가 좀 더 이제 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나온 거에 그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걱정은 많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좀 스트롱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패드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두 배, 네, 두 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망치를 훨씬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두 배를 이제 세팅해야 되는 거죠. 높게 이제 전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아까 했던 유가 문제나 이런 그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거하고 잠재적인 부분 안 좋은 게 있어서 4분기에 둔화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요 밑에 그림은 뭐냐면 그 노란색은 그러니까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은 소위 말하는 그 미국 현지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현지인들의 자식들이죠. 네, 태어난 사람들의, 노동력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랑, 이때랑 이제 비교하면 변화가 없죠. 그지? 조금 높아진 거고요. 네, 어, 이,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이민 온 2세대, 2세죠, 2세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2세들, 그러니까 낳은 그 2세들은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은 여기가 다 했다.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뭐,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실제 뭐랄까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고, 추가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노동력을 더 투잡, 쓰리잡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이제 유지하는 쪽이고, 여기 이민자 2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막, 어, 적은 임금에 투잡, 쓰리잡 뛰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밑에 요 그림이 아까 말했던 이게 시티 그룹의 직불 카드랑 신용카드 사용 동향인데,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YOY로 12% 줄었고요. 7월에도 9.3% YO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죠. 그죠? 사용이. 그 가운데 음, 뭐, 보면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일단 뭐, 집과 관련된 비싼 거, 이런 쪽이 많이 비싼 그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쪽 제품 쪽도 이제 줄고, 뭐, 다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일단 처음에, 처음에 이제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두 번째 이게 많이 줄이는 게 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애완동물, 예, 예, 예. 펫도 많이 줄이더라고요. 예, 음, 이거 이제 그냥, 아,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서가 있잖아요. 뭐 줄이기 시작하는 순서. 네, 일단 그래도 뭐 내가 비싸게 그런 거 줄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이 이제 펫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JP 모건은 이제 폴라노빅은 계속 약간 부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지금 계속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코멘트 한 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중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심각성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랄까요. 한쪽 방향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일단 뭐, 어, 이 콜라노빅이랑 마이클 리스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 그림은 뭐냐면, 음, 헤드가 첫 번째 금리를 올릴 때 매수하고,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할 때 팔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금리를 첫 번째 내릴 때 팔면 더 빠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릴 때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릴 때 팔면 빠지고, 예. 그다음에 올릴 때 사면 올라가고 인하할 때 팔면 여기 좀 빠지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첫 번째 올릴 때 샀으면 거의 바닥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음,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은 결국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랑 일맥상통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예, 이 그렇죠. 그림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닌 상황인 거예요. 주식 시장에는. 음, 충분히 이제 인하가 된 다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 인하는 기간 동안은 만약 인하가 뭐 일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뭐 두 달, 뭐 기간 텀 있게 한다면 뭐 6개월 넘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또 이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요거는 다들 가서 한번 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 가서 올라난 거 보면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떤 위험들이,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가 있느냐, 위험 요인이 이런 GDP부터 해서 수출 동향 뭐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요거는 했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의 어떤 제재를 피해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뭐 이렇게 이렇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성공도 했고 일부 어 7나노급에서도 성공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나온 거에는 약 400억 달러를 투자로 이제 추가로 해서 국가 지원 투자 펀드를 출범합니다. 음, 칩 인더스트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칩 제조 장비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ASML을 보면 EUV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극자외선 쪽은. 근데 DUV는 중국에 팔더라고요. 밑에 거는. 예, 음, 그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이노베이션의 혁신의 비용을 2023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데는 아마존이에요. 다른 데 음, 거의 두 배, 그러니까 알파벳보다 거의 두 배 가깝고, 뭐 애플 이런 데보다는 세 배 가까이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뭘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쓴 게 이렇게 많은데 과연 뭐가 나오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냥 이걸 한 거예요. 네. 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근데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밑에 투자를 많이 하긴 했죠. 밑에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관련.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마 21년, 22년 이때도 아마존이 제일 많았어요. 이 기타 이제 빅테크 기업보다 상당히 많은 R&D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뭐가 나올지는 뭐 결국 나중에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생산성 증가를 높인다. 뭐 이렇게 그냥 음,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그 그림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초기에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보시면
거의 뭐 더해지면 0.76 요 정도 더해지는 거죠.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로봇이 들어오면서 뭐 사람의 인력을 대체를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좀 더 먼 미래이지 않을까. 생성형 AI로는 인력을 막 잘라내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조수단 역할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엔비디아를 보면 여기 오늘 나온 거 중에 이게 뭐냐면 예, 그 AI 시장이 가치가 이제 6천억 6조 그죠 뭐죠? 60, 600, 6천억 달러 이 엔비디아 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 예,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음,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어, 있고, 다음은 어제 이제 반도체 ETF 이야기 하길래 보니까, 어, 꾸준히 한 10년 동안을 보면, 반도체 ETF가 뭐 QQQ나, 스파이보다는 훨씬 앞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예, 지금 이 한 번도 거의 초창기 빼고는 거의 이제 다그 수익률을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 반도체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그 AI 때문에 그런지 빨리 올라오고 이제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골드만삭스 이제 커뮤니코피아라고 해서 테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가 나와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최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 한번 보시면 거의 다 올라와서 상방을 돌파하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제가 주가가 안 좋았으면 그렇게 안 봤을 텐데 한번 잠깐만요. 보면 주가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올라요. 네, 괜찮죠. 네, 이런 와, 뭐 CEO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제 돌파를 음, 이때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재차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200까지 열려 있는데 어쨌든 이게 흐름이 괜찮아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의 이제 최근 뭐 성장 동력이라면 샬롯 A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보안 분석과 관련한 이 자동화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동 작업 부담을 줄여주는 뭐 이런 AI인데 주요 기능은 뭐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데 되게 좋은 AI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장 기회를 최근에 이제 보안 침해 뭐 이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게 이제 CEO의 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은 보안 솔루션도 수요가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들은 이러한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우려를 하지 않는다. 어, 어, 그러면서 차별화를 통해서 어, 일단 뭐 이 경쟁을 좀 벗어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이야기 또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10에서 한 12년 동안 이 자기들이 업력을 경험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대한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이 경험에 대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부족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을 경쟁하는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뭐 상당한 진입장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 오랜 업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 그 그다음에 NNAR은 뭐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이 컨퍼런스에 그 리사 수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했던 말이 그대로 이제 AI 시장에 대한 스카이라킹, 그거 그냥 뭐 고공행진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건데, 음, 그대로 이 말을 이대로 하면은 today it is AI, AI, AI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기도 이제 AI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AMD가 그 주요 우선순위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이쪽에 집중하는데 AI에 대해서 어쨌든 그 현재 뭐 그 하반기에 돼야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이 계약이 계속 그 유지되고 실제 이제 매출로 일어나냐 이건데 언급을 했어요. MI 250이랑 MI 300에 대한 이 계약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약속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이제 뭐 그 확정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AMD에 대해서. 그 리사 수가 한 이야기니까 뭐 맞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추론 측면. 이거에 대한 음, 자기들이 이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기존 데이터 센터 지출 변화를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그 옛날 레거시한 쪽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향후 범용과 AI 간의 균형을 이룰 거다. 다만 더 음,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이다. 뭐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고성능 이걸 할 때는 다들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효율성은 당연히 이제 공간과 전력, 이 파워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같은 파워 내에서 효용을 더 많이 내느냐기 때문에 어, 요거가 이제 이걸 강조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뭐 가용 그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CPU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그 AMD가 원래 CPU니까 이 CPU는 그 CPU 중에 매우 효율적인 CPU. 뭐 이건 어느 음,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야기했고 다음은 그 중국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투자를 계속 한대요. 약 그 매출의 어,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를 할 거고 다음은 이제 공급망 관리에 더 능숙해졌다. 이거는 약간 그 저번에 대만 가서 TSMC에 가서 이제 우리 거 생산해달라고 했는데 코어스 거 살려니까 엔비디아 꽉 차가지고 그 컨펌을 못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야기할 때 공급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또 삼성 이야기는 없었어요. 뭐 삼성이랑 안 한다는 건가 뭐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는 여전히 그 TSMC를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TSMC는 주요 파트너이고 AI에 필요한 모든 공급 가능을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컨펌을 못 받는데 계속적으로 그 계속 어필을 하겠다는 거죠. 노력 그 공급망 우리 거 만들어 달라고 이제 더 이제 노력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TSMC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나온 게 그 여기는 안 썼지만 그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팹 그 완성된 25년에 AMD 거 만든다는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 일단은 뭐 어떻게 더 나올지는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나름 이제 계속 그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추론에 대한 부분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추론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곳에 필요한데 엣지와 클라이언트를 위한 솔루션 이것도 다 보유하고 있지만 얘가 활성화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확장되는 데는 내년 24년, 25년에나 음.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정도만 보고 밑에 거 이거 할까요? 지금 시간이 아니요. 15분인데, 예, 해주세요. 예. 네. 그 도이치방크 테크 컨퍼런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뭐, 지금 나오는 요 기업들, 이 기업들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수요 환경, 계속 그 최적화 과정을 거치는 그 어려운 수요 환경에 맞서서, 지속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데, AI에 대한 이 낙관론은 있지만, 아직 기회는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뭐가 나온 건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기회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잘 잡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 수요 환경, 아까 그 수요 환경과 관련해서 분기 개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분기별로 개선되는 게 크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연간 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관적이라는 건 하반기에 수요 환경이 풀린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음, 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쪽에 특히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랑 시스코에 대한 이야기, 여기가 이제 AI에 대한 사용 사례나 수익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좀 더 강하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공급망 제약이 이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까지 그 그로스 마진이 계속 테일윈드, 뭐 순풍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사람들이 요즘 관심 없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얘기가. 계속 키사이트. 네, 음, 어닝이 안 좋으면서 두 분기 연속 아마 급락했어요. 단기 추세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근데, 자기들은 단기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상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했고,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은 뭐냐면, 이 에이다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부터 해서 전기차는 그 소위 말하는 전자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 차량도 에이다스라는 걸 이제 그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면서 차량이 복잡성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비용이 뭐냐면 수리 비용.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현재 6천만 대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이 있는데 최근 차량에는 거의 다 뭐 그 에이다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 전방에 뭐 레이더가 들어가고 뭐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런 그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차량이 복잡해지면은 비용도 늘어나는데요.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리하는 기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리하고 이 클레임에 소요되는 작업,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증가한다. 또 하나는 이게 요런 부품값이 비싸지면서 이제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인데 2022년에는 그 특히 전기차는 훨씬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간이 총 60일이에요, 60일. 어, 네. 그러니까 그 보시면 그러니까 수리가 완료되는 이 요 이제 이런 기간이 이게 뭐냐면 이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고 뭐 이렇게 맡기는 그 기간이 막 늘어나고 예, 음, 실제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면 한 하루 반 이후에 수리가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수리 시작해서 완료되는 기간이 뭐 한 6일 정도 더 늘어나고 뭐 늘어나요. 2022년은 그런데 2023년에는 어쨌든 총 해서 전기차가 좀 더 이제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23년에는 약간씩 전체적인 게 줄긴 해요. 왜 주냐? 차량 수리하는 그 물량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차량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줄었는데, 그래도 보시면 전기차가 더 늘어났죠. 어쨌든, 음, 이 전체적으로 이 기간이 늘어났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전기차든 어쨌든 뭐 그 자율주행을 시키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어쨌든 사고가 그렇다고 줄질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거 해놓고 이제 딴짓 하다가 이제 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줄질 않는데, 에이다스를 앞에 아까 말한 대로
전방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추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품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더 많은 그 부품의 그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게 한 15에서 한 19% 정도 없는 차보다 더 음, 비싸다. 그래서 요 부품 수리비도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걸 수리하는데 그 들어가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음,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게 그 증가하기 때문에 공임료가 올라간대요. 이게 지금 한 8.6% YOR 올랐는데, 미국은 115달러랍니다. 엄청 비싸네. 어, 예, 진짜 비싸네. 네네. 그 이제 그 교육 훈련이 뭐가 많이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그 전자장품이 들어가니까 그 자동차 처음 들어가면 그 밑에다가 그 꽂아가지고 스캔하잖아요. 그 네. 스캔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요런 그 조정하는 기술, 그거가 많이 증가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인 그, 이 에이다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보시면 이 뭐 자동차 반도체는 미국보다는 이제 인피니언, 독일에 있는 회사, 이 독일 기업, 독일 반도체 회사 주가가 훨씬 좋죠.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음, 어, 이 반도체 회사를 보긴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면, 뭐, 그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고 비싸면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뭐, 강변북로 같은 경우 이제 저녁에 막히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켜놓고, 현대차 이제 HDA 켜놓고 그냥 졸 때도 있거든요, 저도. 진짜요? 그러니까 완전 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저도. 뭐, 알아서 잘 가니까. 예, 막히니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서. 가다 서다는 잘하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많아져서 이제 이런 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코파트 같은 그 자동차 그 인터넷 경매나 뭐 이런 주가도 나쁘지 않다. 뭐, 음,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에, 이, 최근에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팔란티어하고 스노플레이크 설명할 때, 그걸 다시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경영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에게 뭐 데이터 집계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뽑아달라는 거죠. 야구를 예, 치면 뭐 야구에 막 하나하나 공에 대한 그 던지는 거 타자 치는 것부터 해서 분석을 데이터를 다 이렇게 기록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번 달 급여 집행에 얼마 되는 부분 뭐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를 뽑아와라. 이런 걸 이제 시키면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 그 매번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복잡한 사용자 지정 쿼리를 써서 뭐 그 트랜잭션 그 SQL을 사용하든 아니면 몽고DB의 다큐멘터리 쿼리를 사용하든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이렇게 추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복잡하다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면 음,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데이터 그 액세스 레이어 이쪽 부분이 약간 뭐 사장되는 기술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음, 젊은 그 코더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들이 뭐 파이썬이나 리액트나 고 이런 걸로 작업을 많이 하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거의 배우지 않는데요. 이 어, 전문가 없다 보니까 현재 기업의 95%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의 팀이니까 좀 많은 거죠. 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제 자체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음, 정도로 이제 사람을 안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팔란티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이런 거를 뭐 뽑아오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비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사용자가 매우 정교한 엔지니어링 팀이 필요로 하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이런 아까 말했던 이 엔지니어, 이 데이터, 이쪽 부분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 브릭스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는 쪽은 이제 이걸 사용한다라고 음. 보시면 된다.